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서 작은 공방과 함께 카페를 운영하는 45살 여성입니다. 작은 공방은 손뜨개질 자수 등 손으로 무언가를 만드는 취미를 살려 작게 운영 중에 있어요. 쌍둥이 남매들이 대학 새내기들이라 제가 집에 혼자 있는 시간이 많은데 그럴 때마다 늘 사연을 챙겨 듣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야 이런저런 이야기도 많이 주고받고 왁자지껄 시끄러웠지만 성인이 되고 각자 살기 바빠지니 저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더라고요. 최근에 저와 비슷한 상황을 겪은 분의 사연을 접했는데 이참에 저도 용기 내서 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평소 잘 챙겨 듣는 채널이라 익명이기도 하고 오늘만큼은 허심탄회하게 털어놔 보려고요. 저는 10년 전 아이들이 초등학교 3학년이던 해 남편과 이혼했습니다. 그것도 아주 더럽게요. 제 인생의 전부라고 믿었던 남편이 다른 여자와 함께한다는 사실을 알았을 땐 속이 뒤집히다 못해 죽을 것만 같았는데 아이들이 있으니 어떻게든 버티게 되더라고요. 지금이야 그땐 그랬느냐고 하며 웃어넘기곤 하지만 아빠 없이 잘 커준 아이들을 바라볼 때면 문득문득 생각나곤 하답니다. 어떤 사연인지 지금 바로 시작하도록 할게요. 이야기의 시작은 2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아버님, 여보, 오늘도 늦으세요? 저녁 준비 다 됐는데 아직 안 오셔서요. 나는 1시간 정도 더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아직 일 마무리가 덜 됐어. 마무리하고 퇴근해도 시간 좀 걸리겠어. 아가, 사거리에서 붕어빵 좀 사느라 늦었다. 금방 들어가마. 곧 식사 시간인데 붕어빵은 왜요? 아가씨들이랑 도련님 또 밥 안 먹는다니까요. 내가 마음이 편치 않구나. 오랜만에 붕어빵 보니 먹이고 싶어서 샀지. 저녁 먹고 먹이는 거로 하마. 숨겨두든지 하하. 에이, 다들 개코인데 그게 숨겨지겠어요? 우리 며느리가 붕어빵 좋아한다고 해서 겸사겸사 샀지. 여기 붕어빵은 슈크림도 있고 안에 초콜릿도 넣어주는구나. 그래서 골고루 샀어. 그나저나 오늘 문득 세아가 네 생각이 나더구나. 지금 배가 아프거나 그러진 않고? 맞아. 당신 지난번에 병원 다녀왔다며. 무슨 문제 있는 거 아니지? 내가 회사 일이 바빠서 신경을 못 썼네. 그때 아기 집도 안 보일 때잖아. 안 그래도 두 분한테 말씀드릴 거 있었어요. 무슨 문제라도 있는 거냐? 병원에서 뭐라든? 아주 건강하게 잘 크고 있대요. 지난번에 너무 초기여서 아무것도 안 보였잖아요. 근데 말이죠. 아이가 한 명이 아니라 둘이라네요. 오, 그래? 그렇다네. 엄청 뚜렷하게 보이더라고. 그래서 오늘 저녁 시간에 말하려고 했지. 우리 세아가가 아주 집안의 보배다. 보배야. 항상 고맙고 미안하다. 하고 싶은 것도 많을 텐데 남의 집 귀한 딸 고생시키는 것 같아서 미안하구나. 에이, 아버님 또 그러다. 저 괜찮으니까 그런 말씀 마세요. 가족이 있다는 걸로도 전 충분해요. 임신한 몸으로 살림까지 도맡아 하니 어찌 그게 쉬운 일이니. 이 시아버지가 금전적인 지원 아끼지 않을 테니 너 하고 싶은 거 마음껏 하려무나. 먹고 싶은 거 있으면 언제든지 말해. 알겠어요, 아버님. 얼른 오세요. 밥 다 식겠어요. 저는 대학교를 졸업한 해 부모님이 불미스러운 사고로 황망히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슬픔에 잠겨 마음과 몸이 공허한 상태였고 상당히 힘든 시기를 보냈죠. 그때 남편을 만났습니다. 그래도 먹고 살아야겠다는 생각에 사무직으로 취직했고요. 남편은 인근 회사에서 일하던 평범한 샐러리맨이었어요. 점심시간에 오가며 제 얼굴을 봐두었던 남편이 점심을 먹고 식당을 나서던 제게 명함을 건네며 인연이 시작되었죠. 2년 정도 연애하고 제가 힘든 시기 남편한테 의지를 많이 했던 터라 결혼도 수월히 진행되었죠. 아무튼 시간이 흘러 아이들이 태어나고 나머지 시댁 식구들을 뒷바라지하느라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살았습니다. 아무리 젊고 활발하고 긍정적인 성격이라지만 오로지 가족들을 위해 집안 살림을 도맡아 하는 건 버겁더라고요. 그래도 그나마 좋았던 건 철이 일찍 든 큰 시누이가 많이 도와줬어요.
그래서 겨우 숨 쉬며 버틸 수 있었습니다. 여보, 요즘 아버지가 많이 힘드신가 봐. 안 드시던 술도 드시고. 아버님이 일이 아주 힘드신가? 요즘 뉴스 보면 경제 불황이라는데 아버님도 타격이 크신 거 아니야? 아무래도 무역회사다 보니 적자는 영향이 있으실 거야. 시국이 시국인지라 뭐가 잘 안 되시나 봐. 요즘 같은 시국에 일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감사한 거래. 임금체불이니 뭐니 버티는 사람이 이기는 거라고 하더라고. 아무튼 모두 다 좀 편해야 할 텐데. 그러게 말야. 아버지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내가 보기엔 수출길도 막히고 직원들 임금체불도 벌써 2달째라더라고. 뭐? 그럼 큰일 아니야? 아무리 오래 일해서 서로 사정 봐준다고 해도 각자 생활이 있는 건데. 아버님 정말 큰일 나실 것 같은데. 그러게 말야. 사업하시면서 대출도 여러 개 받으신 상황이라 더 이상 은행에서 추가 대출하기도 어려우신데. 이럴 때 장남인 내가 도와드려야 하는데 뭔가 딱히 해드릴 방법이 생각 안 나. 모아둔 돈도 생활비에 보태고 내가 당신한테 면목이 없어. 우리 걱정은 하지 마. 그래도 다 알아서 먹고 살 수 있으니까. 그래서 말인데 큰 도움은 안 되겠지만 내가 아버님을 좀 도와드려도 될까? 당신이 일도 안 하는데 무슨 수로 도와드린다는 거야? 우리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남겨주신 재산이 조금 있거든. 보험금이랑 예금 정리한 돈이긴 한데 큰 돈은 아니지만 당장 직원들 월급 정도는 해결할 수 있을 거야. 뭐? 장인, 장모님 사망보험금을 어떻게 그렇게 사사로운 일에 써? 안 돼, 그건. 사사롭다니. 집안이 흔들릴 수 있는 문제인데. 그리고 살면서 아버님이 어련히 알아서 잘해주시겠어? 일단 급한 불은 꺼야 할 거 아냐. 아버님 저렇게 매일 힘들어 하시는 거 더는 못 보겠어. 정말 괜찮겠어? 가족 일에 가족이 나서야지. 내가 도움이 될 수 있다면 도움 드리는 게 맞아. 정말 고마워. 아버지도 걱정 좀 더실 거야. 아버님, 드릴 말씀 있어요. 지금 통화되세요? 그럼 이제 막 점심 먹고 외부 업무 보고 오는 길이다. 무슨 일 있는 게야? 아버지, 이 사람이 큰 결심을 했어요. 그러니 거절하지 마시라고요. 무슨 일인데 그러냐? 다름이 아니라 아버님 요즘 회사 힘드시다고 들었어요. 이 사람한테 듣기로는 직원분들 월급도 밀리셨다면서요. 너는 쓸데없는 소리를 해가지고는 아니다. 새아가, 네가 신경 쓸 일이 아니야. 회사 사정도 중요한 거잖아요. 매달 생활비는 생활비대로. 지금 다 마이너스인데 왜 이런 걸 말씀 안 하셨어요? 말해서 뭐하니? 걱정만 끼치는 것을. 그리고 내가 어떻게 너한테 이런 걸 말해. 집안 살림 도맡아 하는데 이런 거에 신경 쓰이게 하면 안 되지. 저도 가족이잖아요. 제가 가진 돈이 조금 있어요. 우선 이걸로 급한 불부터 끄세요. 맞아요, 아버지. 이 사람 말대로 하세요. 그래야 아버지 회사도 살고 우리 가족도 살죠.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사돈 어른들 목숨값으로 내 회사 살리자는 거야. 세상에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어딨다니. 내가 나중에 죽어서 사돈 어른들 얼굴을 어떻게 뵈라고. 아버님, 아버님이 잘 돼야 나머지 식구들도 잘 되는 거예요. 혼자서 힘든 거 감당하지 마시고 기댈 건 기대세요. 뒤에서 자식들이 버티고 있는데. 그러니 제 마음 이해해 주시고 받아주세요. 2억 정도 되는데 내일 은행 가서 송금할게요. 내가 이 돈을 어찌 받니? 새아가, 내가 정말 면목이 없다. 그런 말씀 마세요. 앞으로 우리 서준이랑 서진이 잘 돌봐주시면 되죠. 정말 고맙다. 고마워. 그렇게 제가 가진 돈으로 시아버지에게 도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잘 풀리길 바랐던 저희의 바람과는 달리 IMF 사태가 터지고 말았고 회사 사정은 급격히 안 좋아지기 시작했죠. 결국 직원들 임금체불에 설상가상으로 대출금 상환을 하지 못하게 되자 모든 재산이 경매에 넘어가게 되었죠. 그나마 제 수중에 있던 돈으로 어렵사리 달동네 셋방으로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5살이 된 무렵이었어요. 저는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었고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맡기고 공장에서 3교대 근무로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생각보다 많지 않은 금액이었지만
부지런히 벌면 생활비는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았죠. 다행히 시동생들은 좋지 않은 상황에 정신을 차렸는지 집안일을 조금씩 도와주며 현실을 직시하기 시작했고요. 가족들이 돌아가며 아이들을 돌보았고 온 식구들이 일에 매달려 조금씩 돈을 벌어 빚을 갚아나갔습니다. 여보, 인사해. 나랑 같이 공장에서 일하는 민정 씨야. 안녕하세요. 구민정이라고 합니다. 민숙 언니랑은 공장에서 같은 팀으로 일하고 있어요. 지난번에 김치 가져다 드리면서 인사했어야 했는데 바빠서 먼저 와버렸네요. 언니한테 형부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아내랑 각별한 사이라고 들었어요. 아내가 친해졌다던 직원이 바로 민정 씨였군요. 민숙, 민정. 이름도 비슷하지? 성격이 어찌나 좋은지 내가 다 끌리더라니까. 하하. 가끔 아이들 선물 챙겨준다는 직원도 민정 씨야. 아이고 그러세요. 매번 고마워서 어쩌나. 그뿐이야? 지난번에 나 급하게 병원 가야 하는데 차도 없는데 그 야밤에 차 끌고 온 사람도 민정이야. 당신 출장 가 있는 사이에. 아이고 생명의 은인이네. 제가 미리 감 인사라도 드렸어야 했는데 보다시피 식구가 많아서 정신이 없네요.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죠. 그나저나 형부는 인상이 되게 좋으시다. 언니랑 어떻게 연애하고 결혼까지 하신 거예요? 다 똑같죠 뭐. 첫눈에 반해서 제가 따라다녔고 결혼까지 하게 된 거죠. 워낙 착하고 마음씨가 고운 사람이라서요. 민정이 행동이나 말하는 게 참 착하지? 우리 민정이랑 결혼하는 남자는 정말 행운아야. 그나저나 민정아, 주변에 너 좋다는 남자 없어? 없으니까 혼자지 언니. 좋은 사람 있으면 연결 좀 해줘봐. 제가 다니는 직장에도 한번 알아볼게요. 그나저나 이렇게 만난 것도 인연인데 식사하고 가세요. 그리고 다음에는 밖에서 고기라도 사드리겠습니다. 우리 와이프 생명의 은인이신데. 어머, 그래 주시면 저야 감사하죠. 두루두루 사이좋게 잘 지내면 너무 좋겠다. 민정아, 우리 집 자주 놀러와. 어수선해도 되게 정감 가거든. 저는 공장에서 알게 된 여직원과 언니, 동생 하는 사이로 지내게 됐는데요. 몇 번 대화하다 보니 저와 비슷한 사정을 가졌고 생긴 것도 비슷하다는 이유로 진짜 자매 아니냐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게다가 이름도 비슷해서 그런지 왠지 모르게 정이 갔습니다. 그렇게 둘도 없는 단짝이 되었죠. 그런데 말입니다. 그 무렵 남편과의 사이가 소원해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몇 년 동안 정신없이 일하다 보니 부부관계가 뜸해져서 그런가 싶었습니다. 또 시아버지도 사업을 다시 시작하셨는데 다행히 잘 되는 편이었고 집안 사정도 조금씩 좋아지기 시작했죠. 달동네를 벗어나 좋은 집으로 이사도 가고 보험도 다시 들고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서준 어미야, 오늘 생일이지. 많지는 않지만 용돈 좀 넣었다. 뭘 사줄까 고민하다가 돈이 제일인 것 같아서. 아버님, 챙겨주셔서 감사해요. 그동안 사는 게 바빠서 생일 잊고 지냈는데 아버님이 이렇게 신경 써주시니 감동이네요. 너한테 진 빚도 있는데 부지런히 일해서 더 호강시켜 줘야지. 계좌로 1,000만 원 정도 넣었으니까 사고 싶은 거 하고 친한 사람들이랑 모여서 맛있는 밥이라도 먹거라. 당신 생일이었어? 아빠, 무슨 1,000만 원이나 줘요? 예끼 이 녀석아, 너는 네 마누라 생일도 까먹냐? 그러다 마누라 있는 것도 까먹겠어. 에이, 일이 바쁘면 그럴 수도 있죠. 그리고 원래 이 사람 그런 기념일 같은 거 안 챙겨요. 그래도 그렇지. 아무리 기념일인지 뭔지 안 챙겨도 귀 빠진 날은 챙겨줘야지. 너는 남편씩이나 된 놈이. 아버님 그만하세요. 생일이 뭐 대수인가요? 가족들이 행복하게 잘 먹고 잘 살면 그게 최고의 선물이죠. 그래도 사람 마음이라는 게 그렇잖니. 축하받으면 기분 좋은 일인데 요즘 이 녀석이 뭐하고 싸돌아다니는지는 모르겠지만 서준 어미 내가 마음을 좀 풀 거라. 풀고 말고 할 게 뭐가 있어요. 이 사람도 사회생활 하느라 바쁜데요. 저는 아버님이랑 우리 가족들이랑 함께하는 것 자체가 큰 행복입니다. 당신도 그새 농담 따먹기도 할 줄 아네? 내가 평소에 잘 안 챙겨서 그렇지. 그래도 오늘 당신 생일이라고 선물 엄청 샀거든? 택배 지금쯤 도착했을 건데
한번 살펴보지 그래? 뭔데 그래? 너 이거 뭐야? 뭐긴 뭐야, 선물이지. 당신이 집안일 하는 거 좋아하잖아. 이번에 새로 나온 제품들이라는데 주로 살림은 당신이 하니까 고급 세제 사준 거야. 거기 보면 사은품으로 천연 수세미도 넣어줬을 거야. 지금 나랑 장난해? 뭐 평생 집안일만 하면서 살아라 이런 의미야? 사람 진심을 왜 무시해? 그것도 고르느라 내가 얼마나 진땀을 뺐는데. 아이고, 너는 내가 보기엔 글러먹었다. 그깟 청소용품이 뭐냐? 말이라도 한마디 따뜻하게 못해줄 망정. 어휴. 아버지까지 왜 그러세요? 이 정도 선물이면 아주 훌륭하죠. 됐다. 말을 말자. 큰 시누이가 취직했고 다른 시동생들도 대학에 진학하면서 목돈이 들긴 했지만 예전에 비하면 여유로워졌어요. 그런데 남편은 시간이 흐를수록 저라는 존재에 대해 애정이 식었는지 살짝 무시하는 듯 보였어요. 생일 선물이랍시고 받았는데 집안 살림 잘하라는 의미로 청소 세트를 주질 않나. 기분 좋은 생일날 몇 번 그러니 저도 감정이 상해서 말도 섞기 싫어졌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남편과 저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가로막은 느낌이었어요. 무엇을 어디서부터 풀어나가야 할지 한참 고민하는데 왠지 저 혼자만 걱정하는 듯 했습니다. 그러다 남편이 외근을 해야 한다며 늦게 들어오는 날이 많아졌어요. 어느 날은 술에 잔뜩 취해 들어왔는데 휴대전화가 자꾸 울리길래 누군가 하고 휴대전화를 보게 되었어요. 당시만 해도 카메라폰이 나오던 초창기였고 남편은 나름 최신 휴대전화를 소지하고 있었는데 누군가로부터 문자가 계속 오더군요. 신경 쓰여 한번 둘러봤는데 사랑한다느니 보고 싶다느니 아주 난리가 났더라고요. 차마 입에 담기도 민망한 음담패설도 오갔고 연락처를 보고 충격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상대가 바로 친하게 지내던 직장 동료. 그 여자였거든요. 당신 나한테 뭐 할 말 없어? 왜? 또 무슨 일로 그러는데? 가뜩이나 바쁜 사람한테 아치부터 시비 걸지 말자. 지금 10이라고 했어? 당신 민정이 따로 만나니? 내 생일엔 욕실 청소 세트 사주고 그년한테는 500짜리 가방 사줬더라? 내가 아무것도 모를 줄 알았니? 너 내 핸드폰 봤냐? 이거 이혼 사유야 알아? 인권 침해 그 뭐냐? 그 스토킹이라고. 스토킹 같은 소리 하네. 미친 새끼가 너 나랑 이혼하고 싶다고 그랬더라? 그래서 너랑 이혼하려고. 민정이. 아니, 상간녀랑 행복하게 잘 살아봐. 지금 나랑 이혼하자는 소리야? 그럼 이 상황에 너랑 평생 같이 살아야 하니? 애들도 어느 정도 살이 분별할 줄 알아서 상황 설명해주면 충분히 납득할 거야. 그런 줄 알고 이혼 준비해. 뭐라는 거야 이 사람이. 내가 너랑 왜 이혼하냐? 너 바람 피웠잖아. 구민정이랑. 내 입으로 꼭 말을 해줘야 알겠어? 바람난 남편이랑 어떻게 한 입을 덮고 사냐? 뭐? 왜? 내가 틀린 말 했어? 어떻게 뒤통수를 쳐도 이렇게 치냐? 네가 애 아빠 맞아? 어휴, 내가 못 살아 정말. 그래서 이혼 꼭 하겠다. 이거지. 그럼 원만히 해결되지 않으면 소송이라도 불사할 거니까 그렇게 알아. 하, 일단 알았어. 그리고 나 당신이랑 민정이 용서 안 해. 억만금을 줘도 나한테 상처 준 거 절대 못 참아. 야, 구민정. 너 나한테 할 말 없니? 언니, 오늘 결근했더라? 갑자기 집에 무슨 일 있는 거야? 일? 일이라면 있지. 그것도 아주 대단하고 충격적인 일. 어머, 뭔데? 궁금해 죽겠다. 근데 언니 공장은 왜 안 나오는 거야? 앞으로도 나갈 일 없을 거야. 조금 전에 공장장님이랑 통화했고 아, 그런데 일을 안 한다는 이유가 뭐야? 네가 더 잘 알 텐데. 난 상간녀랑 같은 직장 못 다녀. 아, 이참에 다 뿌려버릴까? 상간녀라니? 지금 나랑 장난해? 시치미 뗄 생각하지 마. 이미 그 사람 휴대전화 다 받고 그 사람도 인정 다 했어. 그러니 이제 남의 가정 파탄 낸 너는 벌이나 달게 받아. 내가 벌을 왜 받아? 사람이 사람을 사랑할 수도 있지. 언니가 너무 유난인 거 아니야? 지금 이게 말이나 된다고 생각해? 너 그거 사랑 아니야. 남들이 보기엔 그냥 불륜이라고. 알아?
남의 시선 따위는 중요하지 않아. 그 사람이랑 서로 사랑하는데 뭐가 무서워? 기가 찬다, 기가 차. 원래 이렇게 뻔뻔한 애였니? 응, 몰랐어? 오빠랑 나랑 이미 갈 때까지 갔거든? 그러니 빨리 이혼해. 그래야 내가 오빠랑 새 출발을 하지. 안 그래도 이혼할 거였어. 네가 좋다고 물고 빨고 한 남자. 뭐 있어 보이지? 근데 어쩌나. 그가 가진 건 모두 허영심인 것을. 그게 무슨 소리야? 언니 이혼하면 완전 깡통 차는 거 아니야? 깡통은 네 남자친구가 차겠죠? 아무튼 이혼해 줄 테니까 둘이 잘 먹고 잘 살아봐. 아주 끼리끼리 대단한 사랑하는 중인가 봐? 빈정대지 마. 이왕 이렇게 된 거 잘잘못을 따지자면 언니가 제일 잘못했지. 그날 형부한테 나 소개해준 게 언니 장본인이잖아. 그래. 그랬던 내가 미친년이다. 그런데 왜 나한테 성질을 내? 언니가 자초한 일이면 언니가 감당해야지. 우리 서로 다시는 보지 말자. 그래. 내가 기다리던 대답이야. 며칠 뒤 주말에 남편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온 가족들을 불러 모아놓고 이혼 소식을 알렸습니다. 큰 시누이를 비롯한 시동생들은 기가 막혀 했고 남편 욕을 한참이나 하더라고요. 그래놓고 좀 진정이 됐는지 그동안 엄마처럼 잘 챙겨줘서 고맙고 미안했다며 사과도 했습니다. 시아버지도 저에게 상당히 미안해 하시더라고요. 도와주지 못했다며 한참이나 울먹거리시더라고요. 새아가, 이 돈 받아주렴. 내가 그냥은 못 보내겠다. 아버님, 이게 도대체 뭐예요? 사업하시는 분이 이렇게 돈을 막 쓰셔도 돼요? 아직 시동생들 대학 졸업도 안 했는데. 그리고 제가 이걸 왜 받아요? 줄만하니까 주지. 돈 아니었으면 지금의 회사도 없었다. 더군다나 후계자도 없으니 당분간 나한테 경영 수업이라도 받는 게 어떻겠니? 갑작스레요? 그건 생각을 좀 해봐야 할 것 같아요. 그렇지. 어떻게 할지 정하지를 않았으니 어찌되었든 간에 이 돈을 내가 받아주었으면 좋겠다. 1, 10, 100, 1000만, 10만. 억? 10억? 아버님이 이렇게 큰 돈이 어디 쓰시다고. 내가 고민했는데 바람 피우면서 재산 축내는 새끼보다는 우리 며느리 같은 사람에게 돈을 주고 싶더라. 가족들도 잘 돌보고 어린 나이에 고생한 거 다 안다. 지금까지 고생만 했는데 이제라도 이거 받아서 편하게 살려무나. 그래야 나도 나중에 돌아가신 사돈 어른들 뵙지. 이 돈 받을 수 없어요. 아버님 사업자금에 보태 쓰시던가 도련님 아가씨들 학비에 보태세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닌 것 같아요. 너 어차피 이혼하면 재산 분할도 해야 하잖니. 난 도저히 괘씸해서 그 자식한테 못 물려준다. 내가 사업 나아지면서 조금씩 모아둔 돈인데 그냥 너한테 주려고. 다른 아이들은 차차 또 모아서 주면 된다. 아버님 정말 끝까지 너무하세요. 이러면 제가 마음이 약해지잖아요. 지금껏 치열하게 살아온 거 누구보다 내가 더 잘 안다. 그러니 유산 상속받는다. 생각하고 받아줘. 아이들 키우다 보면 들어가는 돈도 한두 푼이 아닌데 이렇게라도 내가 도와줘야 하지 않겠니? 우리 손주들 양육비라 생각하렴. 아버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모습 보여드려서 죄송해요. 아니다. 이렇게라도 할 수 있음에 감사하지. 돌아가신 사돈 어른들 뵐 면목도 생기고 너는 내 며느리지만 딸이나 다름없어. 그동안 고생 많았고 앞으로는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 거라. 알겠지? 저는 시아버지에게 10억 정도 재산을 물려받았고 이혼 소송에서 승소했어요. 남편이 원만한 합의는 해주지 않을 거라 예상했었고 곧바로 변호사 선임해서 소송 걸었습니다. 가족들이 나서서 증언도 해주고 증거도 워낙 빼도 박도 못하였던지라 저에게 유리하게 흘러가 수월하게 승소할 수 있었죠. 남편은 제가 시아버지에게 받은 재산 분할해야겠다며 소송을 건다고 난리였습니다. 하지만 화가 머리끝까지 난 시아버지가 남편을 손에 잡히는 대로 마구 때리시더라고요. 시동생들도 말리기는커녕 저한테 그러는 거 아니라고 맞아도 싸다며 정신 좀 차리라고 소리 질렀고요.
남편은 홧김에 집 나갔다가 상간녀한테 버림받고 오도 가도 못하는 신세가 되었죠. 시댁에 다시 찾아갔지만 정신 차리기 전엔 집에 들어오지도 말라며 완전 낙동강 오리알이 돼버린 겁니다. 그 뒤로는 별다른 소식을 듣진 못했어요. 양심이 있는지 정말 쥐 죽은 듯이 살더라고요. 종종 큰 시누이와 아버님이 아이들 보고 싶다며 연락해 오시는 거 말고는 시댁 식구들과 연락도 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혼하고 1년 정도 후에 지금의 동네로 이사를 왔고 가게를 차렸어요. 아이들 돌보면서 가게 운영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자리 잡고 나름 입소문도 난 그런 곳이 되었습니다. 여자 혼자 아이들 키우며 밥벌이 하기엔 딱 맞더라고요. 제가 하고 싶은 일 하면서 지금까지 잘 살아오고 있습니다. 솔직히 아이들이 커가면서 왜 우리는 다른 집과 다르냐고 묻길래 난감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지만 다행히도 제 마음과 말을 이해해주고 엇나가지 않고 올바르게 자라주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저는 평생 감사하고 행복하게 살 거고요. 제 이혼 사연 어떠셨나요? 평생 가족들을 위해 살아야 했던 미련한 곰 같던죠. 참 볼품없었죠? 나중에 제 아이들에겐 괜찮은 엄마였다 정도면 바랄 게 없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제 사연 마치도록 할게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